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벌써 어른입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저는 조금 지치고 기운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부쩍 이런 기분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손에 잘 잡히지 않는 기분이라고나 할까? 마치 인생에서 재미가 좀 없어진 기분입니다. 배부른 소리다. 나태해지지 말자고 아무리 스스로를 다그치지만 좀처럼 기운이 생기질 않았죠. 그러다가 며칠 전 우울증과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서 혹시 나도 우울증이 아닌 걸까 하는 막연한 걱정이 들었죠. 저와 같이 모든 일에 흥미가 생기지 않거나 기운이 없으신 분들, 혹은 가까운 주변 사람의 불안한 모습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우울증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이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님에 향한 대중의 관심으로 알 수 있겠죠. 박사님은 여러 매체를 통해 영유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심리를 확인하고 위로와 치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많은 시청자가 함께 위로받고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울증을 포함한 많은 정신질환을 단순히 마음의 병이라고 치부하는 경향도 강합니다. 스스로 마음만 다잡으면 나을 수 있는 간단한 증세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최근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의 발병률이 증가했으며 한국 역시 10명 중 4명이 우울증 증세를 보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나 된다고 하죠. 이 수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에 비해 약 1.5배에서 2배 가까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우울증의 치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OECD 국가 중 우울증 유병률 1위인 한국이 치료 비율은 최저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한국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가장 많은 데에 비해 치료는 가장 적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이 우울증을 혼자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회적 인식 탓에 혼자 억지로 버텨내는 우울증 환자들이 아주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우울증이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죠. 우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의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의 발생 원인은 유전적 원인과 삶에서 겪은 스트레스나 갈등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 실험 결과에 따르면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에서 발생한 이상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뇌에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다음 신경으로 빠르고 충분한 양이 전달된다고 하죠. 그런데 신경 전달 물질이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기 전에 사라지거나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데요. 그럼 우리 신체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 체계에 오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국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의지가 약하거나 예민한 성격 탓에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되는 체계의 균열이 원인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몸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의 신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증세로는 기분이 다운되는 거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증세는 확실한 우울증의 신호라고 하는데요. 과중한 업무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혹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기분이 다운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세가 보인다면 반드시 우울증으로 의심해 봐야 하죠. 다만 기분이 다운되는 정도나 그 기간에 따라 평소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하죠. 또 다른 증세로는 모든 것에 흥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신과 용어로는 에디도니아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즐기는 그 어떤 일에도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관계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심하면 삶의 의욕마저 잃을 수 있다고 하죠. 앞서 말한 신호를 느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바로 기간입니다.
이런 증세가 적어도 2주는 지속되어야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하지만 혹 2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런 증세로 인해 평소 생활이 어렵다면 우울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병원으로 가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까운 지인 중 앞서 살펴본 우울 증세를 보일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먼저 함부로 상대방을 우울증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리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의 모습만으로 우울증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얘기를 꺼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또한 상대방이 우울한 감정을 얘기했을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랬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야, 너만 힘든 거 아니거든. 다 똑같아. 아이고, 진짜 힘내라. 등과 같은 섣부른 위로와 잘못된 공감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너 마음먹기에 달려있어. 야, 좋게 좋게 생각해. 등과 같은 말은 상대방의 괴로움을 무시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죠. 상대방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나한테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고요. 이 말이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순 없겠죠. 다만 자신의 힘든 감정을 타인에게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그 용기로 병원에 찾아갈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울증이란 무엇이며 우울증의 증세, 그리고 주변 지인이 우울 증세를 보일 때의 태도에 대하여 함께 알아봤는데요. 지금처럼 혼란하고 어수선한 세상에선 많은 분들이 우울한 감정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감정이 생겼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울증은 뇌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스로 판단하기에 우울 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주저 말고 병원으로 가시길 권합니다. 우울증은 의사의 진료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이란 걸 절대로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